50억 넘는 아파트, 이제는 주거가 아닌 상품이라는 현실. 많은 분들이 실감하셨겠지만 이미 서울 강남 일부 아파트는 50억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런 집들은 이제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사실상 하나의 투자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전체는 어떤 상황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단 일부 강남 고가 지역만 예외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죠. 강남 일부만 계속 오르는 이유. 최근에 똘똘한 한 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방의 부자들도 서울 강남이나 핵심 지역에 고가 아파트를 하나쯤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부 특정 지역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 전반은 안개 속, 부동산도 불확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 국내 경기 둔화 등으로 향후 경제 방향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빈집 늘어나면 본격적인 하락 신호. 경기가 어려워지면 빈집, 이른바 빈곤층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경기 침체의 시작 신호입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거래가 줄어들면 아무리 중심 지역이라도 결국은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다. 재력이 있는 분들은 이미 고점에 아파트를 팔고 현금 확보를 해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무리하게 움직일 때가 아니라 관망하고 준비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주의해야 할 점.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분들께서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 더 신중해야 합니다. 고령자분들이 남들 다 사니까 이번에 꼭 사야 한다는 심리에 휘말려 고가 아파트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경기 하락에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살 집이 필요하지 않다면 특히 현금을 확보하고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강남의 고가 아파트가 50억, 100억을 넘는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나오다 보니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셨을 겁니다. 저렇게 비싼 집이 팔린다니 우리나라에 부자가 그렇게 많았나?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고 한편으로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마음이 허탈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고가 아파트와 우리 실생활의 주택시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강남의 몇몇 초고가 아파트는 사실상 주거 공간이 아닌 투자 상품에 가깝습니다. 마치 그림이나 명품 골동품처럼 일부 초부 유축만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찐 부자들의 현실적인 숫자.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30억 이상의 순자산을 가진 분들은 약 1% 정도, 약 22만 가구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30억 정도 자산을 가진다고 해도 30억짜리 집을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보통 100억 가까운 자산을 가진 극소수 상위 0.1% 정도만이 30억, 50억 그 이상의 집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시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수요. 주택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세계인 셈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 미국의 경우도 초고가 주택이나 펜트하우스가 있지만 대부분 별장이나 파티 공간 등으로 사용합니다. 일상적인 주거 공간으로 그렇게 고가의 집을 유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50억, 60억짜리 아파트를 일반 가정의 주거 공간으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큰 격차와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찐 부자들은 부동산보다 다른 투자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진짜 부자들은 요즘 한국, 주택보다는 미국 등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경기 침체로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저가 매물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시니어층이 알아야 할 점. 지금처럼 경제가 불안정하고 부동산 정책 방향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시니어분들께서 무리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이미 자산을 지키고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연금이나 주택을 활용해 생활 기반을 단단히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두고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겁니다. 뉴스에서는 강남 아파트가 수십억에 거래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정부 정책의 이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경기 흐름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는 정책을 잘 살펴보면 겉으로는 부동산을 잡는다고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부동산을 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동산이 올라야 세금이 늘어나고 정부도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는 척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집값을 자극하는 정책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가장 위험한 부동산은? 지금 시니어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부동산 유형은 상업용 부동산 상가, 오피스입니다. 이미 공실률이 크게 늘었고 일부 지역은 상가 경매가 10분의 1 가격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도 결국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침체로 그만큼 사람이 없고 소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주거용 부동산은 사람이 반드시 살아야 하기에 어느 정도 방어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고가 아파트까지 예외는 아닙니다.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 결국 고가 주택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전망과 조언. 과거 부동산 사이클은 보통 10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이 공식이 깨졌습니다. 특히 2022년에 집값이 한 차례 크게 떨어졌을 때 정부가 급히 부양책을 쓰면서 시장이 인위적으로 떠받쳐졌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오히려 침체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원래는 23년 고통을 겪고 회복할 수도 있었는데 인위적 개입으로 10년 넘게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니어층이 주의할 핵심.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격만 보고 성급히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고가 아파트는 투자보다 관망이 더 현명합니다. 연금 등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우선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의 실거주자 중심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 요즘 부동산 고민 많으시죠? 특히 50대, 60대 이상 시니어분들 중엔 어디서 노후를 보내야 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값이나 겉모습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4060대 이후 부동산 선택의 핵심은 접근성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젊을 때처럼 소득이 꾸준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조금 줄이고 다운사이징 서울 근교나 병원 편의 시설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처음엔 공기 좋고 자연 좋은 시골이 좋아 보여도 병원 멀고 친구들 만나기 어렵고 교통 불편하면 금방 후회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12년은 만족하다가 3년쯤 되면 다시 서울로 돌아오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서울 경계선 근교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분당, 판교, 광교 같은 지역은 서울과 교통이 연결돼 있어 생활이 편리합니다. 또 병원이나 상업시설이 가까워 불편함이 덜합니다. 이런 지역은 서울만큼은 아니어도 아파트 가치도 잘 유지되는 편입니다. 셋째, 미국 사례와 비교해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미국은 대부분 단독주택을 선호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입니다. 소음 걱정 없고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어도 되고 이웃 눈치 안 봐도 됩니다. 대신 땅이 넓은 나라니까 가능한 얘기죠. 반면 우리나라는 땅이 좁다 보니 아파트가 대세입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은 아파트 선택 시 층수를 너무 높게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초고층 아파트는 처음엔 멋있어 보여도 실제로는 어지럽고 불편합니다. 100층, 80층 고층은 거주보다 자랑용이나 투자용 개념이 강합니다. 넷째, 장기 경기 침체 대비가 필수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인위적 부양 정책 때문에 버티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도 자연스럽게 시장에 맡겼다면 23년 안에 조정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10년 이상 침체가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상가, 오피스텔 등은 가장 위험합니다. 공실률이 높고 일부는 경매가 10분의 1 가격으로도 팔리지 않습니다. 시니어 투자자는 무리하게 상가 투자에 뛰어들기보다 안정적인 주거 위주로 접근하세요. 정리하면 노후 주거는 병원 교통생활 편의가 우선입니다. 서울 경계선 판교, 분당 등 지역이 실용적입니다. 아파트는 너무 고층 초고가만 고집하지 마세요.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매우 신중히 접근하세요. 자연 좋은 시골 이사, 단기 만족 후 후회하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부동산 시장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특히 아파트, 단독주택, 전원주택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부동산 문화는 아직도 아파트 중심입니다. 첫째, 아파트 선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보안 걱정이 많다 보니 아파트가 인기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은 로망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고 안전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병원, 교통, 편의시설이 가까운 아파트가 훨씬 실용적입니다.
둘째, 밥 주는 아파트 같은 서비스형 아파트는 큰 영향을 안 줍니다. 최근에 밥 주는 아파트, 호텔형 주거 같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밥 한 끼가 아파트 가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교통, 병원, 생활 편의입니다. 셋째,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핵심은 공급과 세금 정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값 오르내림을 금리나 경매 물건만 보시는데 사실 정부 정책이 제일 큽니다. 특히 공급 정책이 핵심입니다. 정부가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야 시장이 안정됩니다. 넷째, 보유세 인상이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을 갖고만 있어도 세금이 많이 나오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려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대신 지금처럼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가 너무 높으면 집을 사고 팔기 어려워지니까 이 부분은 낮추고 보유세 재산세를 올리는 게 합리적입니다. 미국이 딱 그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하와이는 재산세율이 0.28%로 낮아 부동산 가격이 높고 계속 오릅니다. 반면 뉴저지는 2.49%로 재산세가 높아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산세가 워낙 낮고 종합부동산 세종부세만 별도로 부과하는데 이게 징벌적 세금이다 보니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킵니다. 다섯째, 고령층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 소득이 적은데도 집값은 높으니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도세 폭탄 때문에 집을 팔지도 못해요. 만약 재산세만 합리적으로 올리고 양도세는 낮추면 자연스럽게 집을 팔거나 줄일 수 있고 시장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단독주택, 전원주택, 로망도 좋지만 시니어는 아파트가 현실적. 정부는 공급 늘리고 불필요한 규제보다 구조 개선 필요. 재산세 보유세를 올리고 취득세 양도세는 낮춰야 시장 안정. 현재 구조는 부동산 부자들만 유리, 실수요자는 불리. 60대 이상 시니어는 세금 구조 변화에 특히 관심 가져야 안전. 여러분, 부동산도 알고 준비해야 손해 안 보고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은퇴 후 집 한 채 남은 분들 또는 상속 고민하시는 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우리나라와 미국 부동산 세금 제도는 크게 다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취득세가 없어요. 집을 사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대신 매년 내는 재산세 보유세는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은 55세 이후 은퇴자에겐 재산세를 싸게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30년 전에 싸게 산 집을 평생 가지고 있으면 주변 집값이 올라가도 재산세는 그대로 싸게 유지됩니다. 더 좋은 점은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옮겨도 새 집에서도 옛날 싸게 냈던 재산세를 그대로 적용해줍니다. 55세 넘으면 가능합니다. 둘째, 미국은 상속세 면제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미국은 개인 약 200억 원, 부부는 약 40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아예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 99%는 상속세 걱정이 없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30억만 넘어도 상속세 50%입니다. 강남에 집 한 채만 있어도 돌아가신 후 상속세 때문에 가족들이 큰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자들이 자산을 해외로 옮기거나 국적을 옮기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 구조가 비합리적입니다. 보유세 재산세는 낮고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는 매우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 집을 사고 팔기도 어렵고 상속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취득세 양도세를 낮추고 재산세 보유세는 올려서 집을 오래 보유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이 바로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집값 급등도 덜한 편입니다. 시니어분들 꼭 기억하세요. 은퇴 후 집 한 채 남았을 때 세금 구조를 잘 확인하세요. 현재는 보유세는 낮지만 양도세 상속세는 매우 높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속 계획 미리 세우셔야 합니다.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해외 부동산이나 외국 제도를 무작정 따라가지 마세요. 미국처럼 취득세 없는 구조는 우리나라와 다르니 그대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55세 이후 세금 혜택, 상속세 완화 제도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무리하게 투자하면 안 됩니다. 특히 상가나 고가 아파트는 위험합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실수요 중심으로 접근하세요.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급한 투자는 피하세요. 여러분, 지금 같은 때일수록 부동산이나 투자 결정을 성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계가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첫째, 글로벌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계속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는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새우등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기다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부동산, 금 등 다양한 자산을 사고 팔며 불안해합니다. 안 사면 손해볼까봐,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까봐 조바심이 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은 돈을 지키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 현금을 가지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 이것도 엄청난 투자입니다. 셋째, 시니어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안정적인 자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무리한 부동산 투자, 검증되지 않은 고수익 투자, 남의 말만 듣고 하는 충동 투자는 피하셔야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 차분한 계획, 여유 자금 확보, 이것부터 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핵심 조언. 현금 보유는 최고의 투자다. 급하게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한두 해 기다리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세요. 불안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세계 경제, 정치 상황은 쉽게 안정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걱정으로 섣불리 결정하면 더 큰 손실이 올 수 있습니다. 검증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세요. 부동산, 금융 관련 결정은 전문가의 조언을 충분히 듣고 본인 상황에 맞게 신중히 선택하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속 있고 현실적인 투자 정보, 시니어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